여러분, 뼈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단 1년만 지나도 골절 위험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내분비내과 전문의 박정우입니다. 오늘은 왜 뼈가 이렇게 빠르게 약해지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드셔야 실제로 뼈가 다시 단단해지는지 의학적으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조금만 부딪혀도 더 크게 아프거나 허리가 굽는 느낌이 드신다면 오늘 영상이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르신들, 혹시 요즘 유난히 다리가 묵직하고 걷다가 작은 충격에도 왜 이렇게 아프지? 하고 놀란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참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뼈는 아프다는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속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죠.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툭 부러지고 인생이 뒤바뀌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어르신의 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는지, 제가 진료실에서 수십 년 동안 실제 환자분들과 겪어온 뼈 건강의 진짜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잠깐 눌러주세요. 어르신들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100세 건강 라운지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만 먹으면 뼈가 튼튼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뼈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뼈의 90%는 칼슘이 아니라 콜라겐입니다. 우리가 평생 칼슘만 챙겼는데도 골다공증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조골세포는 줄고 파골세포는 늘어나 뼈 속이 텅 비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에 혈액의 산성화까지 겹치면 몸은 뼈에서 칼슘을 꺼내 혈액을 중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뼈는 더 빨리 비어갑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조용하게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는 병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에 혹시 넘어질 뻔한 적은 없으셨어요? 놀라운 건요. 골다공증의 무서움은 뼈가 약하다는 사실 자체보다 넘어지는 순간에 벌어지는 2차 손상에 있습니다. 단순히 다리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머리를 부딪히거나 척추가 충격을 받아 평생을 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이 부러진 뒤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골절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 되는 거죠. 몇 년 전 한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평생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건강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급하게 일어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셨습니다. 다리가 먼저 부러졌고 그 충격으로 허리를 또 다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눈빛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노년의 건강은 부러지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을 뼈가 약한 병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다공증은 인생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병이라고요.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뼈가 약해지면 인생의 활동 영역이 줄어들고 자신감도 함께 꺾여버립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 모든 변화가 거의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본인의 뼈 상태를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칼슘의 진실, 그리고 뼈 건강을 살리는 식품 5가지 중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원장님, 제가 칼슘을 꾸준히 먹는데도 왜 골다공증이 계속 나빠질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한 장의 사진을 꺼냅니다. 바로 뼈의 단면 사진이죠. 그리고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우리 뼈의 90%는 칼슘이 아니라 콜라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깜짝 놀라세요. 평생 칼슘은 뼈라고 믿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뼈는 칼슘이라는 돌가루가 아니라 콜라겐이라는 철근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구조물입니다. 철근이 약하면 시멘트를 아무리 부어도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콜라겐이 부족하면 칼슘만으로는 뼈가 절대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뼈 건강에 좋은 음식 중에서 가장 먼저 흰 목이버섯을 추천합니다. 흰 목이버섯은 제가 직접 먹고 환자분들에게도 가장 많이 권하는 식품입니다. 이유가 정말 명확합니다. 칼슘, 콜라겐, 비타민 D,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거의 유일한 식물성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부족한 세 가지를 한 번에 채워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흰 목이버섯은 부드럽고 소화가 매우 잘 됩니다. 치아가 약해도 속이 약해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또 근감소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콜라겐이 풍부하고 피부 탄력을 높이는 데도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버섯이 무슨 뼈에 그렇게 좋아요? 라고 하시는데 막상 드시고 몇 달 뒤 검사를 해보면 골밀도 수치가 좋아진 분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수치가 똑같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흰 목이버섯이 뼈, 근육, 피부, 폐 건강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식품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다음으로는 골다공증 식품 베스트 5 중 두 번째,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왜 칼슘 흡수의 스위치를 켜주는 음식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흰 목이버섯 이야기를 드렸더니 환자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원장님, 칼슘이 잘 흡수되게 하려면 또 뭘 먹어야 하나요? 이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등푸른 생선 드세요. 연어, 고등어, 삼치 같은 생선들은 단순히 몸에 좋은 정도가 아니라 뼈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식품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선들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을 장에서 흡수하도록 만드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이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대부분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먹으면 그 스위치가 자연스럽게 켜지면서 칼슘이 몸에 남아 뼈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또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뼈 속에서 나쁜 역할을 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쉽게 말해 뼈를 갉아먹는 세포의 공격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등푸른 생선은 단지 칼슘 흡수만 돕는 것이 아니라 뼈가 닳아 없어지는 속도까지 함께 늦춰주는 매우 중요한 음식입니다. 몇 년 전 한 70대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평생 고기보다 생선을 좋아해 일주일에 3번씩 고등어를 구워 드셨는데 골밀도 검사에서 나이에 비해 매우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식습관이 이렇게 오랫동안 뼈를 지켜준 것이죠. 특히 시니어분들은 햇볕을 오래 쬐기 어려워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쉬운데 등푸른 생선은 그 부족분을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두부, 콩류가 왜 갱년기 이후 뼈를 지키는 여성 맞춤 영양소인지 그 이유를 자세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푸른 생선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특히 여성 어르신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원장님, 저는 갱년기 이후에 뼈가 더 빨리 약해진다던데 저는 뭘 챙겨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꼭 두부와 콩류를 권해드립니다. 두부는 그냥 담백한 음식이 아니라 여성의 골다공증을 늦추는 가장 실용적인 식품입니다. 그 이유는 두부와 콩류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구조가 비슷해 갱년기 이후 급격히 떨어지는 에스트로겐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뼈가 빠른 속도로 약해지는데 이소플라본은 이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 줍니다. 즉, 뼈가 무너지는 속도를 브레이크처럼 잡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부는 부드럽고 누구나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치아가 약해도 괜찮고 위가 약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두부를 자주 드시는 60대에서 70대 여성분들을 보면 같은 나이대에 비해 골밀도 수치가 더 잘 유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도 풍부해 근육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식물성 칼슘 역시 안정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두부와 콩류는 일상 속에서 가장 실천하기 쉬운 뼈 건강식품이라는 것입니다.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챙기지 못하는 날이 있어도 집에서 먹는 찌개나 반찬 속에 두부만 있어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운동 못해도 괜찮아요. 두부만 꾸준히 드셔도 뼈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뼈 건강에서 가장 오해받는 영양소이자 칼슘을 뼈로 정확히 보내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계란 노른자와 비타민 K2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두부와 콩 이야기를 하고 나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저는 칼슘을 매일 먹는데 왜 자꾸 뼈가 약해질까요? 이 질문에는 늘 한 가지 공통된 원인이 있습니다.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슘은 먹는 것보다 어디로 가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때 꼭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K2이고 이 K2를 가장 실용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계란 노른자입니다. 비타민 K2는 우리 몸에서 교통 안내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혈관이나 장기에 엉뚱하게 붙지 않도록 막아주고 뼈 속 정확한 자리로 칼슘을 데려다주는 안내자입니다. 이 K2가 부족하면 칼슘은 뼈에 가지 못하고 혈관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게 칼슘보다 K2가 더 중요할 때가 많다고 설명드립니다. 계란 노른자는 값싸고 누구나 매일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K2 식품입니다. 실제로 저는 진료실에서 계란을 하루에 한두 개씩 꾸준히 드신 분들이 골밀도 검사에서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간혹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고 하시는데 하루 한 개 정도의 계란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백질과 영양소를 동시에 공급해 주니 더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한동안 영양제를 잘 챙겨 먹지 못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 영양제 못 챙기셔도 괜찮아요. 계란만 꾸준히 드세요. 그게 K2 보충의 가장 쉬운 길이에요. 그 이후로 골밀도 수치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뼈 건강식품 5가지 중 마지막인 그릭 요거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우유 대체품이 아니라 칼슘 흡수율을 키워주는 뼈 흡수 촉진제 역할을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 노른자까지 이야기하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저는 우유만 먹으면 배가 아파서 칼슘을 어떻게 챙겨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권하는 음식이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단순히 우유의 대체품이 아니라
칼슘 흡수율을 크게 끌어올리는 뼈 건강의 숨은 핵심 식품입니다. 왜냐하면 그릭 요거트에는 칼슘과 단백질이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뼈는 콜라겐을 바탕으로 칼슘이 붙어 완성되는 구조물인데 그릭 요거트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공급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시니어에게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라 요거트 한 컵으로 뼈와 근육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장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내 유익균이 줄고 영양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릭 요거트 속 프로바이오틱스가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칼슘의 흡수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그릭 요거트는 들어온 칼슘이 몸에 잘 붙도록 돕는 조력자입니다. 실제로 우유만 먹으면 배탈이 나던 분들도 그릭 요거트는 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당이 거의 제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유는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요거트 하나로 충분히 칼슘을 채울 수 있어요. 그릭 요거트는 매일 습관처럼 드시기 좋습니다. 아침에 한 컵 또는 식사 후 디저트처럼 가볍게 드셔도 됩니다. 어떤 환자분은 요거트를 꾸준히 드신 뒤 장이 좋아지고 골밀도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며 고맙다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식단을 넘어서 왜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지, 특히 갱년기 전후로 뼈 손실이 폭발적으로 빨라지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을 잘 챙겨 먹어도 어떤 시기에는 뼈가 유난히 빨리 약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를 진료실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어느 순간부터 골밀도 수치가 뚝 하고 떨어지는 구간이 생기는데 바로 갱년기 전후 5년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성의 뼈 건강은 갱년기 5년이 결정한다. 정말 과장이 아닙니다. 갱년기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에스트로겐은 뼈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족골세포가 새로운 뼈를 만들도록 돕죠. 그런데 이 보호막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뼈를 갉아먹는 파골세포가 갑자기 힘을 얻고 족골세포는 지쳐버립니다. 그 결과 뼈 손실 속도가 이전의 3배에서 5배 이상 빨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갱년기는 뼈가 20년 동안 잃을 양을 단 몇 년 만에 잃어버리는 시기라고요. 실제로 검사 결과를 보면 갱년기 3년에서 5년 사이에 골밀도 그래프가 가파르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뼈 속에서는 매우 빠르게 붕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 분은 평생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잘 관리하셨는데 갱년기 이후 단 2년 만에 골밀도 T스코어가 급격히 떨어져 깜짝 놀라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갱년기는 누구에게나 뼈 건강의 급경사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성 어르신들은 이 시기를 반드시 잘 넘기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습관을 유지하느냐가 앞으로 20년에서 30년 동안이 뼈 건강을 좌우합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쉽게 선택하는 골다공증 주사 치료의 숨겨진 한계, 그리고 왜 주사만 맞아서는 뼈가 진짜 튼튼해지지 않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갱년기 이야기를 들으신 어르신들이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저는 이미 골다공증 진단을 받아서 주사 치료를 계속 맞고 있어요. 그러면 안심해도 되나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신중하게 대답합니다. 주사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주사만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골다공증 주사는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해 뼈가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뼈는 단단하기만 하면 되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적당한 탄성,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실제로 골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설명드리곤 합니다. 유리컵이 단단하다고 해서 충격에 강한 건 아니죠. 떨어뜨리면 깨지잖아요.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사 치료로 지나치게 단단해진 뼈는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쉽게 퍽 하고 부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2년 넘게 주사를 맞아 골밀도 수치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집 안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그 순간 허벅지뼈가 산산이 부러졌습니다. 검사 결과 뼈는 단단했지만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주사는 뼈를 지키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진짜 골절을 막는 건 근육이다. 뼈가 아무리 약해도 주변의 근육이 튼튼하면 충격을 흡수해 부러짐을 막습니다. 특히 허벅지, 엉덩이 근육은 고관절 골절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결국 뼈 건강이라는 것은 뼈 단독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 균형 감각, 생활 습관까지 함께 관리해야 완성되는 종합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뼈를 지키는 가장 실제적이면서도 단순한 습관, 그리고 노년기에 반드시 지켜야 할 넘어지지 않는 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뼈 건강의 핵심은 뼈가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뼈를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단 한 번의 낙상으로 평생의 일상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은 70대 이후 가장 위험한 부상 중 하나이고 그 후 회복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뼈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전한 생활 습관이라고 늘 강조합니다. 일어날 때 천천히 움직이기, 밤중에 화장실 갈 때 불 켜기, 미끄러운 슬리퍼 대신 바닥에 밀착되는 신발 신기, 집안의 작은 턱이나 장애물을 치워두기 같은 단순한 습관이 오히려 가장 큰 사고를 막아줍니다. 특히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떨어져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앉았다가 잠시 멈추고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하나, 요즘 어르신들이 버킷리스트를 많이 작성하시죠. 젊을 때 못 해본 것들을 도전하고 싶은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드벤처 활동이나 위험 요소가 있는 경험은 이제는 조금 미뤄두시는 게 좋습니다. 100번 안전해도 단 한 번의 사고가 남은 20년에서 30년이 건강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식품 5가지인 흰 목이버섯, 등푸른 생선, 두부콩류, 계란 노른자, 그릭 요거트, 그리고 여기에 운동, 햇볕, 그리고 안전한 생활 습관만 더해도 충분히 뼈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뼈가 다시 든든해지고 앞으로의 삶이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이 시간, 저는 100세 건강 라운지였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